남들한테는 되게 친절한데 우리 자신의 마음에는 참 불친절한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의 상실을 좀 객관적으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가 꼭 상담을 받지 않더라도 여러분 스스로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슬픔과 상실을 이해하고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나눠주실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한양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에 계시는 하정희 교수님입니다. 저는 지금 상담심리대학원에 있어서 상담심리를 전공했고요. 많이 연구하는 주제는 청소년, 청소년의 적응, 또 뭐 상실, 그 다음에 다문화 상담과 관련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슬픔과 상실을 이해하고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질문으로는 슬픔과 상실이 무엇일까? 사전적 의미는 잊거나 아니면 잃어버리거나 빼앗기거나 이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상징적으로 떠오르는 게 죽음, 소중한 대상과의 어떤 이별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죠. 그것 말고도 우리 일상생활의 갑작스러운 변화라든지 아주 기쁜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상실감을 경험할 수 있어요. 결혼식 전날이 어떠셨어요? 잘 기억이 나진 않는데 네네. 그 말씀 주시니까 네. 그 전에 갖고 있었던 것을 뭔가 잃어버리는 경험? 이제 인생의 파트너를 만나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정말 기쁜 날인데도 불구하고 그 전날 막 이렇게 뭔가 싱숭생숭하고 그런 이게 경우 맞나? 많죠. 네.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나면 바뀌는 게 참 많잖아요. 네. 우리가 살던 원가족하고 이별해야 되고 또 새로운 곳에서 시작해야 되고 이런 게 다 상실이죠. 그래서 결혼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기쁜 사건이지만 분명히 중요한 상실 경험이 틀림없고요. 또 예를 들 수 있는 건 선생님께서 아주 큰 집으로 정말 원하는 2배 큰 집으로 이사가는 상상. 너무 좋은 해보셨어요? 너무 그쵸? 좋은. 네, 되게 행복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들조차도 상실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추억도 많고 경험도 많고 소중한 것들이 상당히 많았던 분들은 또 슬프고 허전하고 그런 감정이 남아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최근에 겪고 있는 이런 코로나19는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상실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소중한 일상을 잃고 편하게 이야기하고 같이 막 이렇게 부둥켜서 뭔가 했던 그런 많은 것들을 잃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당황스럽고 좀 내가 우울한가? 이런 기분 느낀 적도 아마 있을 거고요. 네. 우리 어른들도 이런데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그런 감정들이 훨씬 더 짙죠. 아이들은 학교에서 우리가 늘 해왔던 급식실에서 침 튀기면서 막 같이 밥 먹으면서 부둥켜 안고 운동하고 농구하고 축구하고 이런 일상들을 아이들은 지금 몇 년째 경험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많은 상실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상실하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정관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의 상실에 대한 어떤 편견, 고정관념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선 첫 번째 질문. 상실의 대상은 다른 것으로 대체해야 극복 가능하다라고 여러분 그동안 생각해 오셨나요?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참 아닐 것 같은데 네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오는 것 같아요. 다 정답은 알고 계실 것 같지만 이 시간에는 정답을 체크하기보다는 여러분이 그동안 해오신 것들을 체크하면 좀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실을 다른 것으로 대체 극복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셨다면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빨리 대체하고 싶은 이유는 우리 자신 또는 무언가를 상실한 대상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인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지금 다 컸지만 아주 어렸을 때 4살, 5살 때 도라에몽 덕후였어요. 그래서 맨날 도라에몽 인형이 집에 수십 개였고 그리고 도라에몽 베개라고 그래서 맨날 갖고 다니는 애착 인형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도 이제 그걸 갖고 다니니까 더러워서 제가 이렇게 손빨래를 이렇게 주물주물 해야 되는데 그걸 세탁기에 넣어버린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 아마 예상하실 수 있듯이 그 도라에몽에 붙어있는 유일한 빨강색 그 코가 그렇게 강렬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 빨강색이 온몸을 물들이고 망쳐버렸죠. 그쵸? 그걸 보여주면서 위로를 해줬어요. 미안하다고 엄마가 정말 미안하고 다시 사다 줄게. 얼른 뛰어가서 사다 줄게 했는데
아이가 울음을 안 그치는 거예요. 그럼요. 너무너무 꺼이꺼이 울고 새로운 도라에몽을 안겨줬어요. 정말 똑같아요. 깨끗하고. 근데 쳐다도 보지 않는 거예요. 그걸로 그 마음이 뭔지 알 것 그쵸. 같아요. 그쵸? 아이든 어른이든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갖는 것은 정서적인 것이지 그 물건은 대체할 수 없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두 번째 또 알아볼까요? 네. 이제 여러분의 경험 두 번째. 네.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슬픔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네. 즉 이거 아이들은 슬프지 않을 거야. 네, X. 네. 방금 배웠네요, 사실은. 네. 모를 수 없겠죠. 네, 정답입니다. 왜 아이들은 슬프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어쩌면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어른들의 고정관념일지도 모르죠. 아이들도 슬픔을 다 느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슬픔과 상실을 우리가 되게 밀접하게 연결해서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네, 세 번째. 힘들 때 많이 울어. 울지 않으면 아직 괜찮아진 게 아니야. 언뜻 많이 울어야 괜찮아질 것 같기도 한데 이것도 X인가요? 네, 아주 시험 되게 잘 보시거든요. 우리가 슬플 때, 상실감을 겪을 때 우는 것은 일반적인 반응이긴 해요. 네. 하지만 우리가 상실감을 경험할 때 다른 방법으로 상실을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람마다 상실을 다루는, 상실에 대처하는 방식은 너무 다양한 것 같아요. 네 번째, 슬픔이나 상실에 대한 이야기들은 되도록 말하지 않는 게 나아. 그래야 서서히 정리될 수 있단다. X일 것 같은데 네네. 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긍정적으로 생각해. 그거 안 좋은 거 지나가게 하라고. 그게 약간 회피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 사례도 가끔 봐요. 아이가 5살 때 이혼을 했는데 그래서 이혼했다는 이야기를 계속하지 않고 아빠가 미국에 갔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분위기로 알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그렇죠? 근데 그런 불일치감이나 이런 게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나중에 다른 좀 적응적이지 못한 결과를 낳았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도 이제 그런 것들을 알고 좀 늦었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물론 이야기하고 나서는 후폭풍이 있고 힘들긴 했지만 말하지 않는 것보다는 표현해서 다루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죠. 다음, 저희가 시간 제한이 있어서 이 퀴즈만 계속해도 사실은 10가지 넘게 있는데 오늘 5가지만 준비해봤고요. 고정관이 많죠. 네, 애도에는 정해진 시간이 있기 마련이다. 즉, 이젠 일상으로 되돌아갈 시간이야. 느낌상 X일 것 네. 같은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런 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만 슬퍼해. 다시 살던 대로 살아야지. 네, 우리가 애도에는 정해진 시간은 없죠. 그래서 개인차가 있어서 실제로 어떤 분들은 천천히 비장하게 애도를 하지 않아도 정말 금방 괜찮아지는 그런 분들도 물론 계세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어떤 상처를 겪고 나서 그걸 평생 죽을 때까지 계속 마음에 안고 가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됐는데 왜 난 여전히 힘들지? 라고 나를 막 혼내지 않기를. 네, 나한테 좀 가혹하게 빨리 잊어. 이렇게 말하지 않기를. 맞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하죠. 네. 우리가 슬픔과 상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슬픔과 상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많이들 억압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과정에 대해서 4단계로 한번 설명을 드릴까 봐요. 네, 궁금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슬픔 또는 상처받았던 또는 대상을 잃었던 것 때문에 여러분이 상실감을 느꼈다면 그것들을 충분히 느끼고 표현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실연당하는 친구를 위로해주는 그런 장면을 떠올리면 친한 친구 한 2명이 같이 이렇게 붙어서 네. 우리 얼마나 위로해줍니까? 그치? 그러게요. 그러면서 감정을 막 표현하잖아요. 정서를 표현하고 느끼고. 그래서 그 과정은 정말 중요한 애도 과정이고 상실을 다루는 중요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맞아요. 왜 그럴까? 때로는 감정적인 표현도 하다가 때로는 분석의 시간도 갖고 네. 이걸 왔다 갔다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서서히 마음이 해결이 되는 것이죠. 상실을 다루는 크게 2가지가 다 녹아있는 거예요. 즉 하나는 어떤 슬픔이나 상실 감정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것, 그리고 2번째는 정서를 충분히 느끼고 표현해보는 것. 이거 2가지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게 이런 상실을 다루는데 너무나 중요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3단계가 네. 이제 여러분만의 의미 있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딱 자리 잡게 하는 거죠. 체인 그 남자에 대해서 막 감정이 폭발해도 어느 순간은 과거의 추억이 돼서 그래도 좋았었지 하면서 생각이 나면 좀 꺼내볼 수도 있고. 나만의 의미로. 그렇죠. 제가 10년 정도 전에 저희 은사님이 갑작스럽게 폐암 선고를 받고 몇 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네. 저뿐 아니라 저희 제자들의 상처, 상실감이 그 당시 어마어마했고요. 많은 정서적인 교류를 했던 선생님이니까 정말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입원을 저희 대학 안쪽에 있는 대학병원에 입원하셔서 저도 이제 자주 가 뵙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돌아가시기 한 2개월 전 갑자기 상태가 호전되신 거예요. 기뻤죠. 이렇게 탁 낫는 줄 알고. 호전됐을 때 잠깐 병원 앞에 오두막에 나란히 앉았었어요. 나란히 앉아서 저도 막 너무 기뻐하고 선생님 정말 이제 나으시나 봐요. 근데 그런 대화 또 나눴고 선생님이 이제 정말 누구보다 희망을 보여주셨고 이제 악수막 손 잡고 이제 헤어졌던 그 오두막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2개월 후에 돌아가셨죠. 한동안은 저는 그 오두막을 못 지나갔어요. 일부러 좀 피해도 가고 정말 그 오두막에 가면 오열할 때도 있고 선생님이 떠올라서. 근데 요즘에는 저는 선생님을 이제 의미 있는 방식으로 저한테 좀 기린 거죠. 그런 애도 작업을 거쳐서 선생님하고 정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너 이런 얘기를 했었지. 이런 추억도 떠올릴 때도 있고요. 제 마음 안에 한켠에 싹 집어넣는 거죠. 이게 바로 의미 있는 방식으로 기억하는 하나의 과정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계가 일상으로 돌아가기예요. 이렇게 1, 2, 3, 4단계가 있는데 너무나 바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너무 얼마나 강요해왔는지. 정말 내가 빨리 돌아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상실에 대처하는 개개인마다 너무나 다양하다라는 이런 문화적인 다양성을 우리가 이해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의 상실을 좀 객관적으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또 어른이랑 아이들, 청소년이 어떻게 또 대처해야 되는지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좀 듣고 싶어요. 우리가 상실을 다룰 때 정말 속에 있는 마음을 꺼내어서 이제 말로 표현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는 어른이든 아동이나 청소년이든 동일한 기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일수록 언어로 자기의 감정을 바라보기도 조금 더 부자연스러울 뿐더러 다양한 방식으로 상실을 꺼내놓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청소년들이 억압해요. 또 어떤 친구들은 슬픔을 슬픔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막 화를 내요. 막 분노에 막 이끄는 거죠. 그래서 막 오토바이 타고 비행하고 슬퍼서 그런 아이들도 슬퍼서. 있고. 그래서 아이들은 훨씬 더 다채로운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슬픔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써봤는데 되게 치료 효과가 좀 좋았던 것들 하나 소개해드리면 사랑의 담요 기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준비물도 정말 간단해요. 색종이 있죠? 네. 색종이, 천 같은 거 조금 더 손재주 좋으신 분들은 천도 괜찮아요. 근데 상담 도중에 애완동물이 죽어서 중간에 이제 그 죽은 감정 같은 것들을 이제 애도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요. 강아지 이름이 예를 들어 삐뽀면 삐뽀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그 종이 하나하나를 채워가는 거예요. 삐뽀 처음에 입양했을 때 걔가 어땠다. 거기 삐뽀한테 하고 싶은 말도 적고 삐뽀 사진을 또 잘 갖고 와요. 또 세모로도 오리고 별로도 오리고 해서 거기 또 이쁘게 장식해서 꾸미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기 시작하면 거의 20개에서 30개 다 채운 다음에 이제 모서리를 이렇게 이어서 붙이는 거예요. 이런 이제 이불 이런 식으로 큰 커다란 천 같은 느낌의 종이가 돼요. 이거를 아이들한테 갖고 가기에 전 이거 고2까지도 해봤는데 아이들이 되게 좋아해요. 거의 뭐 3, 4시간은 이 이야기에 몰입할 수 있어요. 이런 작업으로 충분히 애도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집 이사 가는 이야기도 드린 적 있어요. 청소년이나 아이가 이사 가는 게 정말 힘들고 되게 상실감을 느낀다면 폴라로이드 카메라 아시죠? 즉석. 이사 가기 전에 엄마들이 아이랑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집도 좋고 동네도 좋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너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사진을 다 찍어. 일주일 정도. 이런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그걸 이제 하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 이렇게 사진을 찍죠. 이사 간 집에
정말 가족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중요해요. 저는 이제 식탁 유리 안에 놨던 것 같아요. 그 사진을. 가족들이 앉은 자리에서 수시로 그 사진이 딱 보이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상실을 다룰 수 있는 되게 좋은 하나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어요. 어른들은 그러면 심리상담을 오지 않더라도 일상에서 본인은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꼭 상담을 받지 않더라도 여러분 스스로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그림을 통해서도 좋고 악기 연주를 통해서도 좋고 또 이렇게 되게 명상을 통해서도 여러분 자신과 소통하는 방법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표현하는 게 되게 자연스럽고 이러신 분들은 정말 신뢰할 만한 분들, 친구, 이제 가까운 그런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그냥 아무 얘기라도 좋으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신다면 여러분이 상실을 다루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혼자 해보셨는데 도무지 안 된다라고 하시면 심리치료 또는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적극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슬픔과 상실에 대해서 나눠보셨는데 덧붙일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소한 거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좀 이렇게 괴롭히는 어떤 것이라면 그것들을 충분히 보살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남들한테는 되게 친절한데 우리 자신의 마음에는 참 불친절한 것 같아요. 정말 사소한 거라도 꺼내어서 표현하는 것, 그것들을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에도 전문적인 심리 상담의 눈으로 우리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는 콘텐츠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